네, 저희 오늘 2부 바바리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나오셨고요. 네. 요즘 매번 리서치 자료 아주 핫한 주제들 가지고 와주시는데 네. 오늘도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은 영역의 스토리를 또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알죠? 알죠? 예, 오늘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도 개편 때문에 다음 달 못 나오시는 게 아닐까. 예, 오늘 주제를 보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자르시는 건가요? 아니 오늘 종목이 상당히 핫해서 너무 핫한데 예. 너무 궁금한. 네, 예. 맞습니다.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네, 뭐 오늘 뭐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엔비디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야, 이거 이 장비디아의 전설을 만든 종목인데. 그렇죠. 예, 테슬라 다음으로 건들면 큰일 나는 종목. 네. 네. 그냥 엔비디아에 대해서 올해 좀 주목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해왔고요. 야, 이제 다시 네. 회복이 가나요, 네, 이제? 한 30분 정도 엔비디아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얘기하기 전에 뭐 엔비디아 얘기죠. 이것도 사실 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차트가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 예. 뭐 그래프를 좋아한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엔비디아의 이제 데이터 센터 향 GPU 매출이에요. 이게 왜 제가 좋아하냐면은 그 IT 산업, 그러니까 2010년도의 중후반 IT 산업의 부흥을 이끈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한마디로 클라우드 시대를 열어제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그 데이터 센터로 그 GPU를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어요. 2015년도 정도의 매출을 보시면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네요. 주로 뭐 게이밍 GPU만 주로 취급하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한 15, 16, 17 쭉 거치면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GPU를 엄청나게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 네. 이 얘기인즉슨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고 네. 그리고 초기적인 형태의 이제 AI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빨이 좀 있었어요. 예, 채굴 빨이 좀 있었는데 그 채굴이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예. 한번 덜컹하긴 했지만 뭐 그 이후로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지금 전체 이 회사의 매출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되는, 절반 이상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IT 산업의 뭐 슈퍼 사이클 뭐 그런 얘기 많이들 했잖아요. 그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형 GPU였던 거고요. 네. 그 엔비디아의 이제 흥망성쇠 망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망 없었습니까? 예. 야, 이제 예. 뭐 망은 없었죠, 이 정도 돼도. 엔비디아의 이제 부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차지했다. 그리고 IT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제품이 이제 데이터 센터형 GPU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굳이 오늘 이 그래프를 먼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예. 이러한 차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차트. 예, 뭔가 산업의 큰 변혁, 혁신을 일으킬 만한 가장 중요한 기술 부품들이 무언지를 이제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뭐 GPT 때문입니다. GPT 네. 데이터 센터. 어제 이 방송 보니까 김수진 의원님 네. 나오셔가지고 GPT 얘기해 주셨던 걸 아는데 지금 글로벌리 보더라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선두로 해서 수많은 IT 기업들이 이제는 AI 서비스를 AI 모델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AI 서비스가 AI 모델이 구동되는데 가장 중요한 제품, 부품,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품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부품이 그 AI 산업이라는 거를 뭔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럼 또 다른 IT 산업의 이제 부흥을 그와 함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가능성 있는 뭐 제품 기업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뭐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가장 후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일단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실. 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렇죠. 저희 채팅창에 저희 시청자분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음. 벤츠가 좋냐 BM이 좋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예, 아우디가 더 이쁘다 뭐 이러고 있어서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더 중요한 얘기일 예, 수도 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쭉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기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장기, 중장기 모멘텀과 이제 단기 모멘텀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가장 가능성이 큰 회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엔비디아가 올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좋아지면서 회사가 기업 가치가 다시 회복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AI 컴퓨팅의 연산 능력 차별화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얘기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제가 너무 뭉뚱그려서 써온 것 같아가지고. AI 컴퓨팅 연상 능력 차별화. 네. 일단 이번에 그 GPT가 GPT. 런칭하고 향후 10년간 GPT 성장률이 38%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연간 사실 40% 가까운 성장이 엄청난 거거든요. 예. 과거 이제 어제 역사를 바꾼 산업들이 40% 육박했는데 그게 결국 데이터 센터 서버가 구현돼야지 그 데이터 학습이 일어나고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는 거라서 그게 결국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깔려야지 구현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엔비디아 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방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GPT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GPT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나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좀 예. 그대로 읽었네. 지금 안 보고 읽으셨는데 네. 보시면은 GPT는 뭐 이런 제너레이티브 생성 모델, 예. 프리트레인드 사전 훈련, 그리고 트랜스포머 여기서 GPT를 따온 약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이런 생성, 뭐 사전 훈련 이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AI 모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CNN, 뭐 RNN 뭐 등등의 정말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논문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최근 뭐 2, 3년 동안에 나온 논문의 거의 70% 이상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구축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잘 나가고 모든 AI를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트랜스포머를 도입을 한다, 채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PT는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AI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PT는 트랜스포머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AI 모델. 이렇게 이해하셨죠? GPT는 트랜스포머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AI 모델. 네, 맞습니다. 예. 트랜스포머 AI 모델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그냥 언어를 해석하고 번역하고 통역하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은 AI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문장만 읽어보셔도 돼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장 속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 내 관계를 추적해서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신경망입니다. 저 맥락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맥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쭉 그리지, 나는 뭐 오늘 뭐 누구와 아침에 뭘 먹었고 점심에 뭘 먹었고 근데 점심에 먹은 그거는 너무 맛있어. 문장이 쫙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의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AI가 이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는데 예. 트랜스포머 모델은 그냥 간단하게 그 긴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다 따집니다. 관계를 다 분석하고 따져가지고 그 맥락을 이해하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번역을 해준다든지 예. 통역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특히 언어 쪽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AI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통역 번역 분야 이런 데서 굉장히 핫한 모델로 알려져 있고 챗 GPT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언어로서 이렇게 뭐 풀어주고 글로서 네네.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런 데 많이 쓰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AI 모델 중에 제일 핵심이 될 거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 트랜스포머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들 라벨링 이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AI한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더라도 그 데이터가 세련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일일이 막 정제를 해가면서 그거를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를 한번 가공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막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AI 산업에 좀 있었는데 예. 트랜스포머는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들의 그 맥락도 얘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날 것을 넣어도 알아서 좀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트랜스포머의 트랜스포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분석에 있어서 간단히 병렬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건 간단하게 AI 모델의 실행 속도가 빠르다. AI의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추론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어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AI 모델 중에서 제일 좋은 그리고 가장 핫한 모델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여러 군데서 다 쓰여요. GPT 뭐 오픈 AI의 챗 GPT에도 쓰이고 있긴 하지만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솔루션에서도요. 네. 쓰입니다. 이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슬라 2021년도 AI 데이 때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인데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트랜스포머 있죠. 예. 테슬라조차도 자율주행 쪽에서 트랜스포머 AI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트랜스포머는 테슬라가 생성하는 수많은 이미지, 간단히 이것도 이미지 데이터를 예. 순차 여러 개의 이미지 데이터가 테슬라 자동차에서 생성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의 맥락을 이해해서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으로 구현을 해주는 역할을 트랜스포머가 하는 겁니다.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해서. 이거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에서 여러 각도의 사진들, 이미지들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따닥따닥 붙이면은 명확한 공간에 대한 그림이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간의 그 카메라들 간에 찍힌 그런 이미지들 간의 그런 관계 같은 거를 이 AI 모델이 잘 뭐라고 해야 돼? 맥락을 이해하고 그걸 구현을 해서 결국 이런 이미지 값을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이런 도로와 같은 그러니까 공간을 이해하는 공간을 이해해서 이 예.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간을 추상화해서 이런 식으로 이 도로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 옆에 차가 이렇게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 인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트랜스포머가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아까 뭐 언어 얘기도 했지만 이런 자율주행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바이오테크 쪽, 뭐 유전자나 뭐 단백질 뭐 그런 거 분석하는 거 예. 그런 영역에서도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수많은 AI 모델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상당 부분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AI 모델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장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용화하려고 하는 GPT조차도 예. GPT가 트랜스포머잖아요. 예.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많은 AI 서비스들, AI 모델들이 있을 건데 상당 부분이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당분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거까지만 일단 먼저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무슨 엔비디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내놓고 있는 GPU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머 AI 모델을 구현하는데 최적의 GPU를 만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엔비디아가 이런 최근에 데이터 센터용으로 H100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GPU 신제품을 내놨거든요. 네. 이게 얼마 전에 중국 수출 규제 걸렸던 네. 제품이잖아요. 이거를 좀 약간 우회해서 풀긴 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신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신제품 내에 트랜스포머 엔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전용으로 트랜스포머 AI 모델을 전담해서 연산하는 그런 엔진이 아예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트랜스포머 AI 모델을 돌리는데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는 게 이 엔비디아의 H10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노리고 만든 거라고도 아,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제품? 가격대는 굉장히 높아요. 이걸 뭐 이렇게 일반 우리 따로 개인- 산다기보다는 네. DGX라고 하는 요거와 뭐 CPU를 넣고 한 약간 AI 컴퓨터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몇 천만 원대 합니다.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은 아닌 거죠, 이건? 네, 이거는 네. 그 인터넷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나 네. 혹은 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서버에서 뭐 AI를 구현해야 된다고 등 그런 용도가 필요할 때 가져가거나 아. 그런 B2B 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는 산업용이군요. 뭐 그런 대학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나가겠죠. 네. 아니 저는 언뜻 생각에 저런 거 가지고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면 사실 좀 성능 낭비잖아요. 해킹이지 해킹. 게임이요? 그건 게임 이거 자기가 알아서 게임 하겠죠. 네. 그 그래픽 카드라고 하니까. 전부 다 헤드샷. 네. 우리 사실 개인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는 거의 게임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건 이제 인공지능 첨단 기능이 있다고 하니 이거는 뭐 연산이 초에 몇 연산 횟수가 막 조 단위로 야, 올라가는 근데 거라서 참 생각하는 게 바로 게임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참.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게임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흐름이 뭐냐면요. 예. AI가 이제 상용화 될 거고 음. AI 서비스가 이제 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뭐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이 세상에서 서비스화가 되고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용화된 AI의 거의 모델이 거의 상당 부분이 다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를 구현하는데 학습하고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 AI를 학습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구현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결국 이 H100을 최근에 내놓은 엔비디아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엔비디아 이외에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느냐? 지금은 안 보인다. 올링원이네요, 그러면. 네, 그게 지금 이쪽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AMD라고 하는 회사가 GPU를 엔비디아 다음으로 잘 만들고 뭐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AMD는 솔직히 게임용 GPU, PC에 들어가는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이제 겨우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이런 아주 하이 퍼포먼스 G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은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95% 이상의 점유율을 여전히 차지하고 GPU 시장에서 95%요? 95%보다 훨씬 높을 것까지 야, 높습니다. 예. 혼자 다 하고 거의 있네요. 100% 가까이를 엔비디아가 아직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와. 엔비디아가. 그러면 이쪽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초기 시장이라서 엔비디아가 석권하고 있다고 하면 잠재적 경쟁자는 AMD가 있고 인텔도 진입 가능한가 이쪽 근데 시장? 그 GPU 기술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AMD도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인텔은 더더욱 나겠죠. GPU에 한해서는. 네. 그렇군요. 물론 AMD가 내놓은 제품이 스펙적으로는 크게 뭐 상대적으로 뭐 나쁘더라도 아주 크게 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GPU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B2B로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를 구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기반 그 인프라 플랫폼적인 부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아무리 바보짓을 해도 수많은 이 기업들이 수많은 데이터 센터 운영 뭐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인텔 CPU를 쓰는 게 인텔이 깔아놓은 그 밑단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요즘 AMD 때문에 좀 무너지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GPU만 파는 게 아니고요. 이 GPU를 구동하는 그 밑단에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제공을 했었고 사람들이 다 그걸 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끔. 그래서 AMD나 후발주자가 따라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다.
생태계가. 예. 어. 그래서 조금 정리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사업이 한참 성장할 때 예. 그 클라우드 빅데이터 센터 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가장 최적의 반도체를 자기 혼자 들고 와서 네. 그것도 하드웨어와 동시에 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동시에 들고 와가지고 이걸 장악했듯이 이번에도 AI 생태계가 이제 확 열릴 때도 역시 그 AI 생태계의 핵심 모델인 트랜스포머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이 H100이라고 하는 그리고 H100 이후에 나올 그런 하드웨어를 동시에 들고 와서 또 이 시장을 또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독자 혼자 이제 수혜를 계속 볼 수 있는. 야, 근데 최근에 뭐 메가 트렌드라고도 일컬어지는 게 챗 GPT 그리고 뭐 물론 요번에 뭐 CES 같은 경우 뭐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좀 제품들이 나와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제품을 내려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뭐 거의 직격타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많이 상황이에요. 앞서 나가 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지금이구나.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예. 이게 뭐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성능 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 성능 비교 이 차트가 방금 말씀드린 그 H1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데이터 센터형 신제품을 썼을 때 20시간 걸리던 일이 있는데요. 예, 20시간 걸리는 일을 이것도 엔비디아의 기존 제품 그러니까 다른 AMD의 제품이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의 H100 이전의 제품 A100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 A100으로 했을 때 퍼포먼스 차이가 얼만큼 나는가를 비교한 건데요. 9배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 전 제품하고 이번에 나온 제품의 차이가 9배라고요? 예, A100도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야, 근데 저게 이 신제품이 9배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과외를 받았네. 예. 누구한테. 그래서 예. 원래 7시간 걸리던 일을 H100을 쓰면은 이게 20시간 만에 AI 학습이 된다. 7일 걸리던 걸 20시간. 예, 예. 야, 근데 일곱 저, 시간이죠, 7일. 그 예. 다음 제품을 저렇게 성능이 좋게끔 나올 수가 있는 그 뭐 설계나 네, 뭐 뭐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 설계단에서의 무서움이 있는 거고. 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트랜스포머 쪽에 최적화 뭐 트랜스포머 엔진 이런 걸 넣어서 최적화로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뭐 앞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보다 엔비디아도 그냥 트랜스포머를 얘들이 미는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AI 모델 우리가 세팅해 놓은 이런 엔진으로 결국 쓰게끔 만드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점유율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IBM, 뭐 아마존 등등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뭐 LG 등등 모두가 다 AI 서비스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걸 뭐 GPT나 혹은 GPT 이상의 트랜스포머 모델로 돌려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GPT 모델은 뭐 내부적으로 갖출 수 있던지, 혹은 오픈 AI와 이제 손을 잡던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던지 해가지고 뭐 GPT 모델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GPT 모델을 돌리려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럼 그 반도체를 누구한테 사와야 되느냐? 엔비디아의 H100을 사야 되는 겁니다. 뭐 그 회사가 기존에 A100을 갖고 있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A100을 가지고 AI 학습을 했을 때는 7일이 걸리는 거죠. 근데 H100 신제품을 사오면 이게 24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선택권이 없어지는 영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게 징별로 학습이 아니라 병렬로 동시에 학습하니까 네. 저게 49배인데 이제 저격도의 효율이 높아지면 수량까지 늘려서 더 어마무시하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네. 예, 똑같이 100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0개 공부하다 신제품 나오면 그걸 200개 공부하면 18배 높아지는 거죠. 예. 병별로도 높아지고 속도도 그렇지. 빨라지는 거니까 징별 병렬 다 빨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엄청 기본적으로 가속화되는 거죠. 트랜스포머가 이제 병렬 연산에 맞춰져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GPU가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근데 그거를 더욱더 엔비디아가 최적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AI 산업의 결과적으로 이제 구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AI 모델은 그러니까 AI 모델이 있을 거고 그 AI 모델을 학습시킬 뭐 데이터 센터
혹은 반도체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AI를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AI를 또 추론 영역으로 가가지고 활용할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지금 가장 대세로 떠오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의 오픈 AI의 GPT. 가장 AI 모델의 대세. 이게 트랜스포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학습을 시킬 그리고 이걸 활용할 디바이스나 하드웨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엔비디아의 H100 등의 이제 GPU가 그 역할을 얘 혼자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동안 클라우드 산업에서 엔비디아가 그래왔듯이 또 AI 시대에서는 또 얘 혼자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약간 구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GPT, 오픈AI GPT와 다른 구글도 트랜스포머 기반의 AI 모델이 있거든요. 네. 자체 AI 모델이 있고 그거를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얘도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인프라가 여기서 반도체는 구글이 직접 만든 엔비디아의 GPU가 아닌 직접 만든 TPU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추론 영역 등에서 활용을 할 계획인 거거든요. 야, 구글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저렇게 보니까. 근데 구글도 대단하죠. 구글도 구글 대단하네. 한데 예. 실질적으로 이 AI 모델의 사업화라든지 예. 확장성 측면에 있어서는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게 유리하다. 네, 최근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하긴 마소 쪽이 더 핫하죠. 네. 마소.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AI 모델이라고 할 때 학습시킨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 규모로는 구글 람다가 제일 크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신 게 이 파라미터잖아요. GPT가 지금 한 1750억 개 정도 되고 네, 1750억 개. 구글 람다는 평가받기 1조 개 넘는다는 네, 얘기도 1조 개가 있더라고요. 넘고 네. 이게 파라미터라는 게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 뭔가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올 때 그 아웃풋이 나오게끔 하는 그 중간에 이제 그 매개가 되는 변수들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AI가 정확해지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늘어나는 게 요즘 핫 트렌드거든요. 이 파라미터, 이 여기 파라미터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8.3 빌리언, 그러니까 네. 83억 개, 네. 1750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델 안에 1조 개가 넘는 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걸 막 순식간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 파라미터들을. 근데 저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게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파라미터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계산해야 되는 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연산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 GPU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뛰어난 GPU도 사야 그러네요. 되는 거지만 사야 되지만 그 뛰어난 GPU의 수요도 굉장히 파라미터가 늘어날수록 더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늘어나는 AI를 요즘 거대 AI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인 이거는 뭐 당장 뭐 내일 이번 분기 뭐 이번 하반기 막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AI 산업이 개화를 하면 할수록 엔비디아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 그런 흐름을 최근 들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2위와 3위 업체와의 경쟁력 차이가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느낌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뻥 터뜨리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IT 산업을 부흥시켰던 이 사이클이 또 엔비디아가 또 주도해서 새로운 AI 시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언제가 될지, 예. 그리고 이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단기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H100을 생각보다 잘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잘 팔면 단기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모델 돌리고 싶으면요 H100 사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사면은 약간 애매해져요. 경쟁력 떨어지고. 아니 엔비디아 저점이 올해 10월 13일이었는데 예. 나 10월이가 이 스토리 들었으면 샀을 것 같아. 이번에 안 샀는데. 이게 뭐 아니 저는 이거 이거 보니까 뭐 나이키, 스타벅스 뭐 커피값 올랐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근데 이사님 저도 직관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이 사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코로나 이후로 버블이 좀 깼을 때 가상화폐 시장 버블과 연동됐을 때 시가총액 1000조 갔던 기업이잖아요. 1000조가 사실 버블 꺼지면 300조 갔는데 네. 1000조가 저는 오버밸류 됐다고 주관적으로 누구나 다 느낄 거잖아요. 네.
그 300조, 500조 정도 돼 있는데 이사님이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기 롱텀 대학에 봤을 때 H백이 잘 된다.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에 받았던 뽐뿌 1000조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넘길 보세요?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넘길 수 있다고 예.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AI 산업의 약간 가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롱텀 대학에 네, 롱텀하게 아주 롱텀하게. 근데 그 가능성이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전 충분히 네.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좀 생각들었기 때문에 뭐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 진짜 소비자한테 넘어와서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이게 그러한 단계까지 갔을 때의 어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은 뭐 어찌 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저희까지 와서 소비자들까지 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쓰는 그 과정까지가 네. 얼마나 걸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GPT-4가 올해 이번 연도에 나오면은 예. 그거를 얼마만큼 상용화 시키느냐 그거 등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뭐 당장 뭐 올해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수많은 소프트웨어에 다 GPT 기반으로 다 돌려버리겠다. 그 GPT 기반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때 그 뒷단에는 다 애저가에서 그걸 다 돌리는 걸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애저에 엄청나게 많은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실 우리가 체감은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엔비디아에 들어갔어, 그냥.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체감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게 AI다. 예. 근데 AI가 되게 잘 돌아가네? 뭔가 되게 신기하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은 이미 뒷단에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데이터 센터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 방송도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방송이요? 네. 지금 그래픽 카드 써가지고 이거 방송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체감은 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면 실제로 돌아가고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본격적으로 사업이 개화가 됐을 때, 네. 엔비디아의 그런 지위, 네. 역할, 실적 등등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건 중장기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짧게 그냥 단기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네.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 한번 봐주시면은 간단하게 그 주가 흐름인데요. 그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시가총액 성장을 했었는데 IT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그리고 코인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쭉 빠지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되려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니 H백이니 뭐 그런 것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 다시 팔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 최근 한두 분기 그리고 지금도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요. 왜 안 팔리냐 하면은 그 유통 채널 쪽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용산 이런 데 가보면은 재고가 많습니다. 아직 그래픽 카드 재고가. 용산이 문제네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유통 채널에 재고가 많아요. 그래픽 카드 재고가. 예. 그래서 이 재고를 떨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한 뭐 6개월 전 5번가 한두 분기 정도 계속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재고 조정, 그러니까 그거를 재고를 조정하는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초록색이 엔비디아 출하량이고요. 네. 빨간색이 AMD 출하량인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신규 제품의 출하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막 재고가 쌓여 있는데 막 이렇게 신규 제품 뭐 팔 수 없잖아요. 네. 떨어졌고 여기 파란 거는 인텔입니다. 예. 인텔은 신제품 내서 올라온 거고요. 신규 사업 시작해서 어쨌든 이런 재고 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미래에셋증권의 뭐 유영호 위원님, 제가 좋아하는 위원님인데 그분도 뭐 얼마 전에 엔비디아 탐방 갔다 오신 보고서를 쓴 것 같은데 회사도 뭐 지금 재고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 수많은 이런 조사 기관에서도 재고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번 분기 혹은 다음 분기 정도에는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약간 수요가 좀 정상화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보시면은
코로나 때 코로나 수혜 세게 받으면서 이렇게 막 장사를 잘했다가 지금 재고 조정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죠. 예, 코인 시장 막 꺼지고 IT 수요 둔화되면서 근데 23년부터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한 요 정도 구간 저희가 요 정도 구간에 있는데 우리가 거의 마무리되고 다시 수요가 정상화되는 상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황은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정적이었던 환경이 약간 긍정으로 돌아서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데 이렇게 업황이 통과한다고 엔비디아가 좋아지는 거냐? 무조건은 아니죠. 엔비디아가 경쟁에서 잘해야지 좋아지겠죠. 근데 그렇죠. 이 부분 역시도 엔비디아는 최근 들어서 뭐 이거는 작년 3분기까지 기준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GPU 시장 내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데이터 센터형 GPU는 거의 엔비디아가 뭐 독점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데스크탑 PC 쪽에 들어가는 GPU인데 AMD가 그래도 꽤 높게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최근 들어서 AMD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더 올라가고 있고 예. 업황 돌아서는데 점유율 상황도 엔비디아가 좋다라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황도 엔비디아에게 조금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재고를 떨고 다시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 채널과 소비자에게. 근데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올해는 그래도 조금 기대할 만하다는 거예요. 게임이 많이 나와야. 네, 신작 게임이 좀 많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작 게임들이 그동안 많이 안 나왔었고 우리가 뭐 20년, 21년 뭐 이럴 때 대작 게임이라고 한 게임들이 나왔는데 다 폭망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폭망했어요. 다 거의 대부분이 폭망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게임들이 좀 나오지 않나? 라고 하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몇 가지만 예를 든 건데 이거는 스타필드. 네, 이런 아주 대작 게임이 하나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건 좀 계속 연기됐어요. 원래 작년인가 나온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총싸움하는 게임이에요? 이런 그래픽에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예, 이런 그래픽 안에서 이제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모험을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알고 있는 이제 바이오하자드 바이오하자드. 4의 리메이크 버전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디아블로 4도 나옵니다. 디아블로 4. 예. 마음이 가슴 웅장해집니다. 웅장해지죠. 디아블로 예. 4. 이런 좋은 게임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게이머들이 게임하시는 분들이 GPU를 많이 사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게이머들이 그동안 최근 2, 3년 동안 GPU를 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예. 왜냐면은 GPU가 나오면은 다 코인 시장으로 다 싹 다 빨려 들어가거든요. 나오는 족족. 그러니까 맨날 재고가 없고 막 너무 비싸고 말도 안 되게 비싸고 한 상황인데 뭐 최근에는 또 이제 뭐 봤을 때 중고 시장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그 유통 시장에 막 중고 별로 퀄리티 안 좋은 뭐 GPU 그래픽 카드만 막 쌓여 있고 하니까 예. 게이머들이 막 괜찮은 그래픽 카드를 적정한 가격에서 최근 몇 년간 사지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대작도 많이 나오고 예.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재고도 거의 그 재고도 조정 거의 마무리해 가는 것 같고 등등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좀 이렇게 모락모락 이제 저는 피우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 빠방님이 예. 박메타가 저 메타버스급 게임을 예. 총싸움 게임으로 예. 비하했다고 지금. 제가 마지막 했던 게임이 뭐냐면 오버워치예요. 오버워치 알아요, 그래도. 오버워치? 알죠. 옵션 제가 다 알죠. 한조라는 캐릭터 한조 활 쏘는 애. 예. 그거 했다가 그 다른 같이 하는 친구들이 계속 저희 어머니 안부를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게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계시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게임을. 하도 안부를 물어봤어요. 올해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마 예. 장수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최근에 좀 팔고 있는 뭐 아까 댓글 보니까 4090 시리즈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근데 엔비디아 요즘 전략이 어떤 거 같냐면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잘 안 팔리니까 그냥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비싼 거 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비싼 거 파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이 단기적으로도 이제 게이밍 GPU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업황이 회복을 하고 그리고 수요단에서 신작 게임이 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AI 산업이 열렸을 때 엄청난 포텐 이 산업에서의 또다시 독과점적인 그런 기술 지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엔비디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엔비디아는 올해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실적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 추이 최근에 시장 오, 컨센서스 야, 애널리스트 이거예요? 추정치를 좀 가져온 건데 엔비디아는 1월 말 회계 연도로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2022년, 23년, 24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성장 안 합니다. 22년도에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재고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이익도 떨어지는데요. 내년도에 24년 1월 말 그러니까 23년도에 매출과 이익이 회복을 하고 특히 시장에서는 24년도 2024년도에 의미 있는 매출 성장. 아니, 그냥 저것만 봤을 땐 지금이 바닥이야. 예. 지금 바닥이잖아요. 저대로 뭐 간다면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예. 바닥으로 많이들 보고 있고 저대로 간다면 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I 쪽에서 그런 데이터 센터용 GPU가 생각보다 잘 팔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여기가 점프하는 요 구간이 네. 이게 더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2024년도에 높게. 예. 있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2017, 18년도에도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항상 엔비디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엔비디아의 실제 실적을 전혀 못 따라갔어요. 그래요. 예. 전혀 못 따라갔어요. 비틀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비틀을 계속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되게 약간 흥분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 예. 투자분들이 AI 사업이 잘 안착을 하면은 그런 케이스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판단하기엔 초기긴 해요. 네. 근데 그래도 그런 포텐은 이 회사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 PR 밸류에이션 퍼라고 하죠. 지금 올해 기준으로 23년 연말 기준으로 한 40배? 40배. 네, 좀 많이 나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회복을 그러네요. 했고 예, 40배. 24년 기준으로는 한 30배 정도 아주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예전에 그런 독과점적인 그런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엄청 비싼 것도 아니라고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는 올해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수많은 내용들은 저희 그 김병건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 예. 그분이 리서치를 쫙 해주시고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 고맙다라는 의미로 저희 김병건님. 알겠습니다. 예. 자, 프리미엄 콘텐츠. 예, 이것도 뭐 홍보도 겸사겸사. 예.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예. 다 오늘 다 말씀 다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저희 네이버에 PD님이 예. 저희도 엔비디아 RTX 3070을 저희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수많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엔비디아를 쓰고 저희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의 알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네.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길게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꼭 저는 정혜석 이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은 사고 싶어요. 그때 지금도 지금부터 엔비디아 한번 장기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뭐 그렇죠. 한번 네. 엔비디아 한번 망쳐볼까요, 제가 그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목요일 저녁을 또 꾸며주신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오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그 GPT 관련 핫한 키워드 많이 너무 나오고 핫하다.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일단 시장에 집중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네. 같은 것을 계속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꼭 그걸 관심 꼭 봐야 가져봐야 될 됩니다. 이슈인데 오늘 예. 또 엔비디아까지 공부해봤고요. 네. 점점 이해도를 함께 넓혀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요. 저희 네. 박 팀장님과 개장 시황 브리핑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